자, 그 외장이 이제 스마트한 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장 관련해서는 보통 우리 이제 여기 그림 보시면 여기는 그 사시가 없네요. 그죠? 그 대신 이제 뒤에 파이프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유리에 이렇게 뭘 관통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프레임이나 SPG라는 게 스페셜 포인트 글레이징이라고 해가지고 프레임이나 구조형 실리콘을 사용하지 않고 탁월한 안정성을 유지하고 그 다음에 개방감과 채광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특수 가공된 이제 볼트 여기가 이제 특수 가공된 볼트가 여기 볼트예요. 요게 화살표 보이십니까? 그래서 이제 평탄한 외피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내부 구조물은 뭐 유리 뭐 이런 여러 가지로 구성이 되는 강화 유리를 쓰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SPG의 시스템을 이렇게 한번 살펴보시면, 이제 이게 이제 이쪽 확대한 거입니다. 그래서 이 확대한 거 보면 이제 그러니까 유리 한 면이 있으면 이렇게 모서리에 4개가 요게 이렇게 돼가지고 유리를 지지를 하는 거죠. 유리에 그 구멍을 뚫고 볼트로 유리를 고정하는 방식. 프레임이 없어요. 사시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사시가 없으니까 개방감을 되게 하고 외관이 되게 매끈한 그러한 거를 띠고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이 애가 아무래도 이 기술의 이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핵심은 이 관통 볼트예요. 얘가 지금 그 실외 같은 경우에는 바람이 막 이렇게 바람이 많이 불잖아요. 바람이 불면 여기 창문이 이렇게 흔들거리기도 하고 뭐 그러죠. 그래서 이 창문이 흔들리면 이 유리에 좀 이렇게 그 데미지를 입힐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보시면 이게 볼트가 거의 관절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뭐 이런 식으로 관절 역할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관통부, 요건 이제 그 실험 데이터들을 추출하는 건데, 요게 유리잖아요. 유리에 이제 여기 관통을 해서 센서들 달아가지고 여기 유리를 잘못 그거 하면은 여기가 균열이 가가지고 유리가 깨지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체크하고 뭐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도 사실은 관통부 테스트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얘가 사실 여기 관통을 하느냐, 여기 관통을 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되게 어렵겠죠. 이쪽은 그래도 좀 여유가 있어서 관통이 되더라도 유리가 깨질 확률이 조금 적은 그러한 형상들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거가 우리 보시면 우리나라는 한국유리라는 데서 이걸 하고 있는데 이제 기술이 조금 미흡해요, 사실은. 근데 이제 보통 사람들은 모르지. SPG, 뭐, 그냥, 우리나라에 인천공항에 있는 것도 SPG고, 그 다음 프랑스의 샤를리 드골 공항에 있는 것도 이거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 프랑스나 이런데, 영국 이런데, 독일 이런데가 이 기술이 되게 발전이 된 기술인데, 여기 끝으로 많이 와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여기에 접합부 되는 것들이 되게 슬림하고 세밀하다. 우리는 가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이런 부분에 이렇게 돼 있어서 그 뭐라 그럴까요? SPG를 구성하는 제가 이렇게 말을 잘 못하는 거는 그 전문 용어가 스파이더 브라켓이라는 그런 부분들이 브라켓이 이렇게 커지는 그러한 문제점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제
뭐 보통 사람들 눈에는 잘 안 들어오죠. 전문가들은 조금 알 수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우리 거는 한 이 정도 되고 서구에 아주 날렵한 거 한 요 정도까지 이렇게 가는 그런 거. 그래서 이걸 일단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용 부위를 보시면 사용 부위가 이런 사무실이라든지 근데 여기보다는 이제 시야 확보가 아니라 상점 이런 상점 그다음에 이제 자연 채광을 중요시하는 천창 이런데 그다음에 문화재 원각사지 탑 같은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사시가 있으면 이게 좀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속이 좀 다 들여다볼 수 있는 그다음에 이제 뭐 실내 계단, 뭐 누드 엘리베이터는 뭐 속이 다 들여다보이는 엘리베이터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그 옥외의 클레딩, 클레딩이라는 게 덮어 씌우는 건데요. 브릿지, 연세대 브릿지라든지 기타 옥외 전시물, 여기는 캐노피죠. 지하철 캐노피 이런 것들, 이런 것들한테 이렇게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외장의 종류를 보면, 이런 신기술의 종류를 보면, 물론 이제 이 가격은 상당히 비쌉니다. 예, 보통, 사시 있는 것보다, 거의 3배에서, 5배 정도는 비싼데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쓰지를 못하고 이렇게 부분적으로 이렇게 쓰는 그런 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뒤에 구조에 따라서 한 4가지 타입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파이프로 된 거, 쇠 파이프죠 이런 거. 그다음에 두 번째는 유리로 된 거, 뒤에 유리로 대고 있죠. 그래가지고 여기에다가 브라켓이 있어서 여기에 다 잡고 있는 거죠. 요게 유리 한 판입니다. 여기서 이제 바람이 이렇게 불면 얘가 지지를 하는 거죠. 근데 여기는 이제 라드라는 말은 그거예요. 봉, 철제 봉, 스테인레스 봉, 봉하고 파이프하고 여기가 봉이고 그다음에 여기는 파이프고 이런 걸로 결합되어 있는 거. 물론 뒤에가 사시보다 더 이렇게 복잡할 수는 있는데 그렇지만 전면은 되게 깨끗한 면을 그거 하고 얘네들이 아주 그 좀 잘 그 구조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되게 정교해 보이는 그런 거 있죠. 그다음에 이제 케이블은 이 쇠 줄로 이렇게 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제일 싸구려는 얘가 제일 싸게 맥히고요. 제일 비싼 거는 이거죠. 케이블 트러스로 하는 거. 여기 몇 군데 없는데 하여튼 이렇게 한 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얘가 유리로 이렇게 뒤에 한 거는 얘도 되게 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천정이 높은 데는 유리로 이렇게 가는데 한정이 돼 있으니까 천정 높은 데는 잘 못 쓰는 그런 거고요. 얘는 뭐 그 보편적으로 많이 쓰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특수한 스마트한 외장. 스마트한 외장은 뭐예요? 사시가 없는 외장. 이런 것들, 이런 기술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옛날에는 좀 되게 흔하지는 않았지만 요새는 상당히 많이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조금 근사한 건물 같은 경우에는 다 이런 걸로 그래서 뭐 인천공항도 있고 포스코 센터 뭐 이런데 강남에 있는 포스코 센터 제가 이제 거기서 이제 옛날에 그 근무를 했거든요. 거기에 설계사무소에 제가 포스코 센터 그 짓는 그 건물에 그 설계를 제가 그 팀으로 젊었을 때 팀으로 이렇게 했었는데 그래서 그것들을 많이 그 초기에 그러니까 뭐 한 20년도 넘게 됐죠. 거의 한 30년 가까이 초반에 이렇게 해서 그래서 최초로 했죠. 그리고 나서 많이 이렇게 보급화가 된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는 이제 구조에 스마트한 거야 뭐냐? 저희가 공간 한번 스마트한 거 보고 그 다음에 구성 요소들 스마트한 것들 맨 처음에 구성 요소 스마트한 거 한번 봤고 그 다음에 공간 봤고 그 다음에 이 외장 SPG 이렇게 봤고 요번에 이제 구조의 스마트한
것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스마트하다는 얘기는 기존의 시스템보다 좀 더 업그레이드 되고, 그 다음에 기존의 시스템보다 달리 그거에서 좀 더 창의적이고, 좀 더 좋은 방향으로 스마트하다, 똑똑한 그러한 시스템을 얘기를 합니다. 자, 구조를 한번 볼게요. 구조는 이제 마스트 스트럭처 빌딩. 마스트라는 말은 돛대를 얘기해요. 돛대. 배의 돛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마스트인 거죠. 여기. 길게 굵은 거 있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끈으로 이렇게 끌어올린 거예요. 얘도 보면, 얘도 뮌헨 스테디움인데, 여기도 이 마스트가 있어서 그거를 쇠망을 이렇게 끌어올린 거. 그러니까 이제 보통의 하중은 지붕이 있으면 그게 기초로 이렇게 내려오는데, 얘는 그러니까 하부지향적인 힘인데, 얘는 뭐냐면 상부지향적인 그러한 힘을 갖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텐사일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장력 구조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이렇게 압축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땡기는 그러한 것들. 그래서 마스트에 매달린 케이블과 로드로, 라드라는 말이 여기 또 나오는데 이 철제봉, 이걸로 지붕을 지지하거나 혹은 바닥 데크 시스템, 유연한 부재, 케이블 시스템 등을 지지하는 기둥 또는 이차부의 견고한 프레임을 구성이 가능하다. 이게 이제 좋은 점은 이렇게 끌어올리는 거는 이건 뭐 나중에도 뭐 그거 하겠지만 이게 이제 거의 브릿지 다리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많이 참조한 시스템이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한번 보면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뭐 텐트라든지 그다음에 서커스장 텐트, 그다음에 브루클린 브릿지 이런 것들, 얘가 마스트죠. 그래서 얘 다리가 이렇게 끌어올리는, 우리 뭐 인천대교나 뭐 이런 것들 많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그 건축 외 분야에서 많이 쓰였어요. 얘는 토목이고 얘는 뭐 일반 텐트니까. 근데 이제 이게 그다음에 이제 19세기에 케이블로 지지하는 서스펜션 다리 이런 거였다가 그다음에 이제 얘네들이 맨 처음에는 이렇게 그냥 대충 했었어요. 그러다가 왜냐하면 이게 이제 저희들 건물을 지으려면 구조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게 구조 계산이 잘 안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20세기 후반에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컴퓨터로 이 구조 계산을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얘가 포스트가 얘가 얼마로 높여야 되느냐. 그 다음에 이 쇠는 몇 군데에서 당겨야 되느냐. 그 다음에 얘 기둥 간격은 얼마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조 계산이 가능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70년대 이후부터 본격적이고 그 다음에 수준 높은 작품들이 많이 출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상에 나와 있는 보면 여기는 이제 경기장 공간이 이렇게 여기 기둥 박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그 다음에 실내 경기장도 실내 기둥 박혀 있으면 안 되고 그다음에 공항 같은 경우에도 여기가 기둥이 있고 뭐 이러면은 별로 안 좋거든요. 왜냐하면 여행객들이 딱 한 시각에 한눈에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아야 되는 게 공항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공장 같은데 이런데 이렇게 외부에다가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포스트들 하면 공장은 뭐 자동차나 뭐 이런 것들 보면 뭐 여러 가지 기계 장비들이 그거 하는데 그 기계 장비들이 기둥이 이렇게 설치되어 있으면 되게 뭐 어때요? 불편하겠죠. 작동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공장 같은데. 그 다음에 이제 건축에서도 이제 무주 공간이라는 게 있어요. 무주 공간은 뭐냐 하면 주가 이제 기둥주자인데 무가 없을 무예요. 그 뭐야? 기둥이 없는 공간. 그러니까 조금 넓게 써야 되는 공간들. 이런 데는 이런
마스터 구조들이 이렇게 마스터가 이렇게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종류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Suspended Cable Roof, 현수 케이블 지붕. 얘가 마스트예요. 여기 양쪽에 마스트인데, 이 에르사리렌이 그 공항인데요. 달라스 공항이에요. 여기에 이 로프를 이렇게 달아매요. 그 다음에 얘는 천정을 마감을 이렇게 하면 천정이 지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마스트고,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케이블 같은 걸로 이 속에 다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위에다가 벽체 저기 지붕 마감을 이렇게 해놓으면 그러면 되더라 이거야. 그래서 이제 공항이죠 이거는. 이런 거가 있고 그 다음에 요 아치들 얘도 마스트예요. 마스트 두 개가 이렇게 교차를 해가지고 그거 늘어뜨리는 걸로 얘를 뭐 해요? 지붕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여기 이렇게 실내가 공간이 기둥도 안 생기고 좋다 이거. 경기장인데 얼마나 커야 되겠어요? 그래서 단순한 포무선의 그 아치 두 개가 교차 압축링, 얘가 압축을 받고 그거에 의해서 어떻게 현수라는 게 이렇게 쳐져 있는 지붕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랄라인 아레나라는 데요. 예. 그래서 구조는 참 건축에서 되게 중요하고 이것들은 이제 엄밀히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뭐 벽이 있고 그 다음에 기둥이 있고 보가 있고 기초가 있는 그런 거보다는 조금 특수한 약간 스마트한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종류에 보시면 Pre-tensioned cable network and membranes. 이건 뭐냐면 프리 인장 케이블 네트워크와 막 구조. 이게 막이죠. 얘가 막이고 그 다음에 얘가 마스트고 그거를 끌어올렸어요. 그랬더니 얘가 이런 곡선이 아주 아름다운 곡선이 이렇게 생기잖아요. 뭐 저 여러분들 스타킹 같은 거 이렇게 잡아 당기면 그러면 이제 아름다운 곡선이 생기잖아요. 그런 거와 똑같은 그런 구조. 그러니까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외부 표출형 마스터 구조. 요게 이제 외부, 마스트가 이렇게 외부로 표출이 되고, 그거를 이런 것들을 이렇게 끌어서, 와이어로 끌어서 있으면, 여기 기둥이 필요 없다는 거죠. 예. 그래서 얘가 넓혀질 수 있다. 기둥 간격을, 원래 여기 기둥이 있어야 된다, 이거야. 근데 얘 위에를 이렇게 잡아 끄니까, 여기에 기둥을 원래 밑으로 가야 될 기둥이 위에서 천장에서 끌어올리니까 기둥이 필요 없는 거죠. 자, 그래서 그렇고요. 그래서 요건 외부 표출형 마스터 구조 종류입니다. 그 다음에 케이블 스테이드 캔틸레버 빔 스트럭처. 요거 보시면 여기가 이제 그 여기 케이블 지지, 케이블로 지지가 되죠. 얘는 마스트고, 그 다음에 캔틸레버라는 게 기둥이 없이 이렇게 뻗쳐 나온 거예요. 여기 기둥이 있어야 되는데 뻗쳐 나온 거를 케이블로 지지가 되는 그런 구조다. 이해돼요? 그래서 얘가 지붕이라고 하면 지붕이 내려앉을 것 같은데 얘를 와이어로 다 들어 올리고 있죠. 그래서 여기다 그냥 유리 이렇게 달아매면 되고, 그 다음에 이런 바닥 같은 경우에도, 이런 바닥도, 얘가 여기서 뭐 이렇게 바닥을 지지하면 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바이스클 휠 스트럭처, 자전거 바퀴형 구조. 얘 이렇게 딱 보면 자전거 바퀴 같잖아요. 이거는 뭐냐 하면, 여러분들 자전거 바퀴의 형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외부의 압축링과 외부의 압축링과 그 압축을 받는 거예요. 얘는 그다음에 인장링 요게 요거 사이에 두 개의 프리 스트레스된 케이블로 프리 스트레스는 미리 스트레스를 딱 줘요. 딱 당겨.
그리고 나서 딱 놔버리면 어떻게 돼요? 얘가 팽팽하게 당겨져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을 된 거고요. 요거는 이제 그 뮤니시펄 오디토리움 해가지고 유티카에 있는 그런 건물인데요. 얘도 이제 무주 공간이죠. 네. 그래서 하여튼 이런 것들 외부의 압축링과 여기 압축링, 그 다음에 내부의 인장링을 서로 두 개의 케이블로 바이시클 360도 방향으로 이렇게. 근데 얘가 하나가 하면 얘가 딱 내려갈 수도 있고, 그래서 얘는 진짜 다 완전체된 그러한 구조로 갖고 있어야지만 얘가 내려가지 않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뭐 서스펜디드 바닥 빌딩 해가지고 얘는 바닥이 여기가 이제 코어 같은 건데요. 얘가 바닥이 이렇게 매달려 있는 거야. 그 매달려 있는 거를 바닥이 여기 매달려 있는 거 보여요? 얘를 다 이렇게 해서 그 각층 바닥을 얘가 끌어올리고 있죠. 그다음에 얘는 코어인데 이게 코어는 계단, 뭐 화장실, 그다음에 뭐 전기, 기계 뭐 이런 것들, 엘리베이터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게 이제 마스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요건 뭐예요? 에어 서포티드 스트럭처, 공기 지지형 구조 해가지고 요게 송풍기예요. 송풍기에서 바람을 계속 틀어주면 이 천막 같은 게 계속 바람이 있으면 얘가 쭈그러들지를 않겠죠. 그래서 이게 뭐가 마스트냐? 얘가 인장을 다 밀어주니까 그러니까 다 인장력이 생기죠. 그래서 얘는 마스터지만 얘가 그렇게 해서 생겨난. 그래서 이게 이제 도쿄에 있는 자이언트 도움 있잖아요. 실내 도움을 이거로 만들었어요. 근데 얘는 계속 바람을 일으켜야 되니까 관리비가 비싸요. 그래서 도쿄에 있는 그 자이언트 도움은 어떻게 해요? 거기에 심파크라고 해가지고 우리로 치면 놀이공원을 하죠. 그래서 관리비를 좀 아끼는 그런 거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상암 그 야구 경기장 있지 않습니까? 상암입니까? 그 키움이 쓰는 실내 야구 경기장. 그거를 이런 식으로 하느냐, 아니면 뭐 트러스 짜서 하느냐. 근데 유지비가 비싸니까, 얘로 안 하고, 철골로, 엄청나게 거대한 철골로 짠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게 이제 특별한 구조들이에요. 반대의 구조죠. 우리가 갖고 있는 상식의 반대의 구조들이 이렇게 하니까 외형적으로도 되게 멋있어 보이고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는 어때요? 기둥들이 없어지니까 공간을 효율적으로 쓰더라. 되게 스마트하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 거로 이제 구조적으로 스마트한 게 뭐냐라는 거를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다음 게 이제 설비 및 유지 관리 측면에서 스마트한 거를 건축에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ACM이라고 하는데 Assemble Component Module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Assemble이 원래 조립하다죠. 조립하는 거고 컴포넌트는 요소, 그 다음에 모듈이라는 거는 이렇게 똑같은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형태로 만들어서 그 요소들을 조립하는 거예요. 여기들 보면 요게 다 똑같죠. 요런 다 똑같은 것들을 나중에 공장에서 제작을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조립을 하는 거죠. 뭐로? 여기 위에 이렇게 보이지만 타워 클레인이 건물 위에 있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보면 그러니까 서구 애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 하면요. 우리가 한 건물
서구 애들은 더 이렇게 건물을 한 100년, 50년마다 이렇게 이제 부수는데, 그 정도까지 오래 쓰죠. 그다음에 역사적인 건물은 더 오래 보존을 하고, 우리는 뭐 한 50년, 30년, 재건축 연한이 한 30년이니까 한 30년 되면은 거의 뭐 때려 부순다는 생각을 갖고 있죠. 이런 게 이제 되게 불합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정 시간이 지난 후 건축물의 배관이나 이 화장실 등은 수리나 교환이 필요해요. 구조는 한 50년에서 200년 가고, 그 다음에 설비는 한 10년에서 20년. 실내 구성재는 뭐 다양한 사용 연한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가 잘 안 되니까 새로 부수고 새로 짓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서구도 뭐 그런 거를 느꼈는지, 이게 구조나 이런 거 건물 외형은 한 200년까지도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거를, 좀 안 좋은 부분만 교체를 해서 그리고 새로 끼워 넣는 방법은 없을까? 그런 거를 생각을 한 게 이 리차드 로저스, 그 다음에 뭐 노먼 포스트, 이 영국 애들인데요. 영국 건축가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얘가 이제 그 AHU라고 에어 핸들링 유니트, 그러니까 공기를 처리하는 시설, 뭐겠어요? 냉난방 시설이겠죠. 그런 거, 요건 계단 모양이잖아요. 계단. 이런 데는 많이 쓰고 많이 따를 것 같다. 빨리 따를 것 같다. 여기 보시면 설비는 10년에서 20년밖에 안 된다고 돼 있잖아요. 제가 모두에 얘기했다시피 그런 거 있잖아요. 작년에 신축한 건물은 올 여름에 에어컨 빵빵하게 나오고, 그 다음에 난방도 조금만 틀었는데도 더워 죽을 정도로, 나오는데, 한 10년 지나니까 어때요? 최대한으로, 맥시멈으로 틀어놨는데도 어때요? 뜨뜻하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그러니까 결국은 그거가 이제, 효율이 떨어져서 그거를 새로 이제 교환을 해야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같으면 재건축해야 된다, 재개발해야 된다, 이러는데, 이제 이쪽에 이제 사용, 그 설비나 이런 거 유지 관리 측면에서 얘네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 시설들을 밖으로 뽑아서, 그 다음에 타워 클레인 해서, 얘 만약에 노후화 됐으면 얘 빼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다시 공장에서 제작해서 다시 끼워 쓰면 그러면 한 200년은 쓸 수 있지 않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은 하나의 단위로 구성할 수 있는 유니트 요소화를 시키고 얘를 다 요소화를 시키고 얘가 우리는 이게 보면은 위에는 밑에 때문에 위에 이렇게 외장을 안 하는데 얘를 박스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물론 이제 두 배의 이 위에 천정도 있고 그다음에 얘는 바닥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박스형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비용은 좀 더 많이 들어갈 수 있죠. 왜냐면 얘 윗부분은 이 부분에 바닥으로 이렇게 쓸 수도 있는데 보통 건물에서는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얘를 뺄 수 있게끔 그래서 이를 공장 생산하고 모듈라는 똑같이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조립해서 그 다음에 해체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치환, 플러그인 끼워 넣어서 새로운 걸로 끼워 넣고 또 교환이 가능하도록 만든 거다. 여기도 지금 일본의 아시아 시사이드 타운 이런 것도 그런 거를 응용을 한 거고 시부야에 있는 타워 레코드도 이것도 유니트들을 다 이렇게 빼면 돼요. 그래서 하여튼 그 다음에 이제 공기조와 전기 등의 설비, 계단, 엘리베이터, 주거 유니트 등도 이렇게 해서 재사용을 가능하다 이거. 아파트 같은 것도 얘가 노후화가 됐어. 그러면 이거 빼면 되죠. 지금 주택 보급률 해가지고 지방에는 지금 주택이 남아 돌고 그 다음에 수도권이나 이런 서울은 주택이 모자라서 야단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서울이나 수도권도 이게 천년 만년 갈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필요한 부분에 끼워 넣고 그다음에 노후화되면 빼서 그 다시 집어넣는 그런 방법들. 음? 학교도 마찬가지죠. 학교의 교실은 유니트화가 돼 있잖아요. 교실이 각 교실마다 사이즈가 다르진 않죠. 그렇기 때문에 그 유니트를 활용을 해가지고 학교 교실이 뭐 여기는 16학급이 필요하다 그러면 16개만 이렇게 교실을 꽂아 놓고 그다음에 한 5학급, 6학급을 더 필요도 하겠다 그러면 6학급 더 넣고 그다음에 이제 학생 수가 빠졌어. 그럼 몇 학급 빼고 이런 식으로 그거 어떻게 하냐 이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스마트한 생각이죠. 건축에서. 자, 여기 보시면 그래서 ACM의 이제 건물의 특징을 보면 시스템으로 만들고 그다음에 반복적이고 뭐 요 세부적인 여기 이렇게 보면은 되게 반복적이죠. 그다음에 가변성, 변화가 쉽고 그다음에 지속성과 경제성. 경제성이 사실 이렇게 해가지고 뭐 30년마다 때려 부시는 게 낫냐? 200년 쓰는 게 맞냐? 50년 쓴다고 그러지만 200년 쓴다고 그러면 4번을 건물을 지을 게 되잖아요. 그런데 물론 얘네가 돈이 좀 더 비싸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설비 같은 것들은 그렇게 이 교체하는 것들은 이렇게 밖으로 빼놔야 돼. 실내 안으로 들어가면 안 돼. 여기도 이제 공장인데 밖으로 빼놨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리차드 의료 연구실, 이게 제가 좋아하는 이제 루이 칸이라는 그런 건축가가 지은 건물인데요. 이게 뭐 연구 실험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 덕트들하고 이런 게 외부로 나오는데 실내에 이렇게 안쪽에 있었는데 이 사람은 얘가 나중에 교체하거나 아니면 여기에 수리를 편하게 하려면 이렇게 외부로 나와야 되지 않냐. 그래서 하여튼 외부 노출, 코어 같은 거 이런 것들도 다 외부로 이렇게 노출시키는 그런 것들 그래야지 교체가 쉽게 교체가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노출이 되면 요 부분 이거 오래됐어. 그러면 이거 교체하고 여기 파이프 여기 냉난방 요것들 교체해야 돼. 그러면 쉽게 교체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하여튼 ACM의 특징은 이렇게 시스템화를 만들어요. 시스템으로. 시스템이라는 게 여러 요소들을 그 바깥으로 이렇게 내밀고 그 교체나 치환이 이렇게 쉽게끔 만들고 그다음에 똑같이 반복적이고 그다음에 가변성 변화를 이렇게 쉽게 줄 수 있고 그다음에 지속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자, 그래서 이제 사례를 한번 볼게요. 사례가 이게 이제 여기가 맨 처음에 요거 봤던 데가 로이드 보험센터고요. 그다음에 샹하이뱅크가 또 되게 유명한 거고요. 홍콩에 있는 거. 이건 영국에. 로이드 보험센터는 그 아시죠? 저기 배 사고 나고 이러면 그 보험회사에서 다 커버하고 뭐 이러는 거. 그런 거죠. 이 영국의 로이드 보험센터와 샹하이뱅크. 그다음에 이제 사례로 제가 그한 게 캡슐 타워라고 얘는 이제 여기 보시면 요렇게 주거 유니트가 돼 있죠. 이 실내는 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거의 뭐 우리로 얘기하면 우주선에 있는 그런 캡슐과 같은 역할인데 얘네가 이제 노후화가 되면 빼고 뭐 이러는 거죠. 여기는 크레인이 안 돼 있는 게 여기 높이가 이렇게 얼마 안 되고 이러니까 얘가 경량이고 이러니까 이제 지상에서 크레인으로 이렇게 뺐다가 붙였다 할 수 있는 거니까요. 여기 이제 조인트를 보면 여기 이제 이게 안에 있는 철골인데 거기에 요 유니트가 있으면 이걸로 볼팅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그 볼트를 빼서 그러면 해체가 가능하죠. 그래서 이건 이제 철골 건물로 돼 있어야 된다라는 게 이제 기본적인 거고요. 자, 그래서 이 네 개의 고장력 볼트인데 되게 센 볼트인가 봐요. 네, 요렇게 볼트로 이렇게 유니트를 연결을 시켰어요. 여기. 그래가지고 이제 그하고 그다음에 여기 이 지금 안에 요거는 이제 코어는 또 이
내부에 있을 수 있으니까 내부에 있고요. 그래서 그것들은 이제 콘크리트로 타워로 이렇게 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유니트들을 노후화된 유니트는 갈 수 있게끔 그래서 그렇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판넬 같은 걸로 이렇게 감쌀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장 시공한 거는 여기 그 타워 한 거랑 에너지 공급 시설만 하고 나머지는 다 뭐야? 공장에서 요것들 만들고 그 다음에 그것들 끼워 넣고 하는 걸 그냥 현장에서 하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공장에서 제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상당히 그 정밀하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아까 그 런던 그 빌딩, 런던 보험 빌딩이랑 이제 쌍벽을 이루는 홍콩에 있는 샹하이 뱅크. 예. 얘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타워 크레인 있고, 얘는 고층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 평면에서 이렇게 좀 더, 제가 좀 자세히 더 볼까요? 자세히 보면, 평면에서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여기 보면은, 여기 계단 있죠? 계단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는 뭘까요? 화장실 같기도 하고요. 계단 있고, 그 다음에, 계단 있고, 그 다음에 요런 게, 그 아마, 요런 게 냉난방, 그 다음에 뭐, 휴게실, 뭐 이런 것들인 거예요. 화장실. 그래서 얘, 여기 항상 보면 알겠지만, 요게 이제 한 층인데, 페어로 있죠. 페어로. 쌍으로 있어요. 쌍으로.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는 엘리베이터죠. 엘리베이터. 여기까지가 그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갈 수 있는 거예요. 노후화되면 얘를 유니트를 빼가지고, 다시, 새로운 거로 이렇게 끼워 넣을 수 있는 거죠. 근데 꼭 두 개씩 했어요. 왜? 왜 그렇게 했어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기, 이게 노후화가 됐어. 그러면, 그렇다고 얘를 여기 있는 사람들이 써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단 하나를 내버려 두고, 그다음에 얘는 빼고, 그 다음에 새로운 거 끼우고, 여기 마찬가지로 엘리베이터도, 여기 이렇게 있고,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요 엘리베이터는, 기존을 활용을 하고, 요 엘리베이터는 빼서 새로운 거 만들어서 다시 끼우고, 여기는, 뭐, 여기 두 개, 요거는, 뭐 에어 핸들링 유니트나 이런 거가 되겠죠. 공기 조화 시설. 그것들 하나 쓰고 그다음에 하나는 교환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꼭 두 개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래서 평면에서 보면 이게 어떻게 되겠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포스코에서 이렇게 있어요. 여기 타워 클레임 보이나요? 네, 타워 클레임 보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거를 또 얘는, 각 층을 또 얘가 마스트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거를 다시 마스트 구조로 이렇게 바닥을 이렇게 잡아매고 있어요. 그랬더니 이 바닥 자체에 기둥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만 기둥이 있고, 여기는 기둥이 없는. 그리고 여기는 엄청난 큰 기둥이 돼 있어요. 여기 기둥, 기둥 4개를 엮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슈퍼 기둥으로. 그래서 이런 걸 슈퍼 스트럭처라고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해서 이쪽에, 기둥이 없게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되게, 사무실 배치하는 것도 되게 레이아웃도 편리하고, 뭐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 타워 클레임 보이네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국에서 하는 모듈러 건축이랑, 모듈이라는 게 똑같이 생긴 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한 모듈, 두 모듈, 세 모듈, 네 모듈, 다섯 모듈, 여섯 모듈, 일곱 모듈이죠. 그래서 얘를 공장 제작해가지고 그냥 크레인으로 이렇게 얹어 놓으면 되는 게 모듈러 주택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것도 얘 모듈이 똑같잖아요. 그거 이렇게 얹어 놓은 거예요. 뭐 어떻게 얘기하면 컨테이너 박스 약간 좀 더 고급화된 거. 얘는 이제 포스코에서 주력으로 밀죠. 왜? 이게 다 철골이
를 돼야 되니까 해체하고 이런 것들이 다 철골 조인트물로 돼 있어야지 해체가 되잖아요. 그 콘크리트 뭐 저기 이런 거는 뭐 부셔야 되니까 안 된다 이거죠. 그렇게 해서 이 모듈라 건축이 이렇게 그거 합니다. 그래서 뭐 골격을 완성을 하고 그다음에 전기 배선이나 이런 거 하고 그다음에 모듈라 유닛을 완성을 한 다음에 그 트럭으로 이송해서 여기다 얹어 놓고 그다음에 거기에 조인트를 이렇게 하면 고정을 시키면 그러면 이제 상당히 그 견고한 구조물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강의를 이렇게 다 했어요. 건축에서 스마트한 요소들을 뽑아서 제가 이제 스마트 건축이라고 명명을 했는데요. 오늘 여러분들 경기시민건축대학에서 배운 내용들 유익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는 뭐 이 내용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경험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소개를 시켜 드리는 건데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건축을 처음 입문한 사람이 이 내용을 안다는 거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 그런 부분 중에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이 내용들은 지금 우리 곳곳에 다 산재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눈으로 이렇게 보면 저 건축물 되게 훌륭하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왜 훌륭한지, 무엇 때문에 훌륭한지 이런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공간에서도 많이 나왔잖아요. 피로티, 옥상 정원 뭐 여러 것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아하 이게 그때 시민대학에서 배웠던 그런 공간이구나. 그리고 가서 공간을 한번 느껴보고요. 사실 건축은요. 제가 느끼기에 너 설계 한번 해봐라. 시공 한번 해보라 이러면 자기가 직접 경험한 거 위주로 해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한테도 너 주택 처음 설계 한번 해봐 그러면 100이면 100 다 자기가 살던 집 위주로 설계가 하고 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직접 경험 또는 간접 경험 이런 것들이 건축을 하시는데 되게 중요한 경험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경험을 하기 위해서는 원래 보이는 것만큼 자기가 볼 수 있다 그러잖아요. 아는 것만큼 보인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많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한 내용들 사실은 조금 전문적이고 어려울 수 있지만 그렇다고 이게 주위에 없는 게 아니에요. 사례들이 건축에 참 좋은 점은 건축은 사례가 천지사방에 다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제 건축 쪽에는 이런 인텔리전트하고 스마트한 그런 거를 좋아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도시도 좀 제가 공부를 했는데 박사학위는 또 뭐 도시 쪽으로 해서 또 역세권 개발 뭐 이런 거 좀 좋아하고 그다음에 아파트 단지 계획 이런 거 좀 재밌게 하고 있는 그런 교수입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잘 이렇게 유용한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고요. 물론 많이 미력하나마 내용 전달이 좀 용이하지 못한 거 이런 거는 좀 양해를 해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실제로 대면으로 하면 좀 더 이렇게 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시국인 만큼 여러분들 몸 조심하시고요. 사회적 접촉 가급적 이렇게 피하시고 그 다음에 이런 마스크 꼭 쓰시고 이런 거 많이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경기도 건축가협회 경기시민건축대학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